제 이름은 조봉구이고요. 그 다음에 보드코리아 소속 얼로이 리데커, 그 다음에 어스트 스노우웨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보드 씬에서 복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나 네이버 헝그리 모델 복라인 검색하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이론은 장비의 역할과 이해인데요.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고 조금씩 이런 것을 할 때 의외로 이 장비에 대한 명칭과 그 역할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타는 거잖아요. 판때기. 이 기본적인 명칭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탑시트, 뭐 베이스, 엣지,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노즈, 테일. 그 다음에 UH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사이드컷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레디우스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레디우스라는 건 잘 보시면은 우리 엣지가 일자가 아니죠. 약간 원형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원이 그대로 연결해서 원을 그렸을 때 원의 반경, 이걸 레디우스라고 합니다. 이 데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턴 반경, 이 데크는 얼로이 더원 모델로 8.7의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잉크를 몸에 기울기만 줘서 엣지만 넣었을 때 반지름이 8.7인 홀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게 레디우스입니다. 장비마다 다 달라요. 7점대도 있고 뭐 해머헤드 같은 거 보통 7점 이상에 가죠. 큰 원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턴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리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디우스가 난립한 데크예요. 레디우스가 난립한 데크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 보통 트릭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키크에서 스핀을 많이 하시고 싶은 분들. 레디우스가 완만한 데크는 누가 사용하느냐. 라이딩 크게 하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크게 내리꽂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파이프 타시는 분들, 아니면 덕스탠스로 고속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레디우스를 완만한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노즈, 테일,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휘어서 요 일자 부분과 올라가는 부분의 명칭이 있습니다. 킥이라고 해요. 킥. 이 킥이 왜 있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이런 거 하면서 이 명칭도 잘 모를 분들이 킥의 역할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데크마다 이 킥을 눌렀을 때 잘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뜨는 데크가 있고, 킥을 눌렀을 때 킥이 꾹 눌러지고 요 캠버만 뜨는 데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킥이 약한 소프트한 보드가 있고 킥이 강한 보드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티탄 들어간 뭐 해머헤드 보드,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올라운드 모델에서 이제 고속 라이딩의 프리 라이딩용 모델들, 그리고 파이프 모델들이 킥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역할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트릭이나 에어를 했을 때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간다. 약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꾹 눌러지면서 완전 몸이 뒤집어지겠죠.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라이딩을 할 시에 킥 부분이 약하면은 우리가 범프나 눈 쌓인 거,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걸 못 치고 나갑니다. 앞에 덜덜덜 떨려요. 보통 보면은 뭐 전향가 타시는 분들, 마라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확 엄청, 킥 쪽이 엄청 말랑한 거 있습니다. 알아서 노즈가 들어가면서 확 꺾여요. 근데 잘 보면은 완전 밑으로 완전 내려꽂는 분들 계시죠. 킥이 엄청 단단합니다. 안 휘어요. 빡 찍으면 그냥 밑으로 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크가 내가 왜 탈 때 왜 이렇게 노즈가 덜덜 떨리지? 보면은 이게 킥 부분이 되게 소프트한 데크. 자기 라이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비를 이해하고 타는 걸까, 내 장비가 어떤지 모르고 타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차의 재원, 내 차가 뭐 2000cc인지 뭐 1000cc인지 알고 타는 거랑 운전하는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에 관해서 확실히 내가 이해하고 타는 것이 라이딩 스킬업에도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소재,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까만 베이스는 빠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가면 뭐 나노 신터드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느린 베이스는 아니에요. 검은 거. 자기 베이스도 어떤 건지. 익스트루드 베이드는 이제 분자가 이렇게 알갱이가 컸기 때문에 강성은 좋지만 되게 느리고, 이제 고분자들은 알갱이가 작고 되게, 그다음에 마찰력이 적어서 좀 빠른 베이스. 자기가 쓰는 베이스, 탑시트는 그냥 디자인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들어가는 코어 부분에 끝을 내가 이 데크를 뭐로 만들었냐, 오동나무로 만들었냐, 아니면은 뭐 노도밤나무로 만들었냐, 다 다릅니다. 쓰는 자기 같은 판때기로 만든. 일본 데크 가벼운 것들은 대나무로 쓰는 그 데크들도 있죠. 엄청 가볍고 탄성 좋지만 잘 부러지고. 이제 북미나 유럽 쪽 데크는 재질 대나무 같은 거 같습니다. 노도밤나무나 오동나무 같은 탄탄한 나무를 써서 장성을 높이고 최대한 이제 잔진동을 잡아줄 수 있게. 특히 저는 이제 얼로이 라이더라서 이제 얼로이 더원이라는 모델인데, 아시죠? 안에도 카본도 들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 내 데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카본 빔이 들어가 있는지, 티탄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타시는 게,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그냥 받아서 파니까 그냥 바인딩 올라서 타는 거랑 근데 이제 타신 지 얼마 안 된 비기너 분들은 이 제원을 들어도 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레디우스가 무엇인지 엣지는 다 알고 계시고 이 킥의 역할이 무엇인지 플렉스 7 딱 하면 그게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그 플렉스 7 안에 킥의 강성, 캠버의 강성, 그 다음에 캠버의 모양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캠버 종류도 이거는 정캠인데 정캠과 하이브리드 락커, 결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락커라고 여기까지는 정캠이었다가 이쪽은 락커 시스템인 것도 있고 되게 종류도 많아요. 자기가 타는 장비 뭐 다 가지고 계시거나 나중에 집에 가시면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아, 내 데크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타시는 게 스킬업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여기 기본 제원이고 이제 여기에 바인딩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딱 처음에 디스크 홀 어디에 세팅하십니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이제 가운데에 하시는 거예요? 안으로 많이 좁으시는 거. 자기만의 스탠스 이거 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확히 다들 알고 계시네. 내가 몇 센치를 쓰는지 늘려보시고 좁혀보시고 하시면서 저는 보통 한창 탈 때는 중간에 무조건 이거 들고 다닙니다. 처음에 장비 바뀌면 한번 타고 풀고 쪼고 그렇게 해서 데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매년 58cm를 쓰는데 어떤 데크는 58cm 하면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러면 줄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세팅되어 있는 게 데크가 제일 퍼포먼스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해놓긴 해요. 하지만 자기 라이딩 스타일이 있으니까 첫 시즌 시작하면 첫날 하루는 그냥 드라이브 하나 중에 넣어놓고 한번 타고 내려와서 좁혀보고 넓혀보고 바인딩 것도 바꿔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몸에 맞게 타야지. 자동차 렌트했다고 그 세팅 그대로 탑니까? 아니면 졸고 다 자기한테 맞고 세팅해서 타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 시즌 스킬업 하는데 훨씬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뒤 뭐 그거 센터링 잡는 건 다 아시죠? 그 비기너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데크 위에 센터링을 맞추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압력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어긋나 있으면 압력이 이상한 데로 빠지잖아요. 처음은 일단 바인딩과 부츠의 센터링을 맞추죠. 앞뒤, 힐, 토 맞추고 그 다음 그대로 데크 위에 앞뒤에 잘 나오게 부츠와 바인딩 센터링 맞췄으면 여기에 맞게 세팅하고 뒤로 돌아서 튀어나온 걸 확인해 보죠. 앞꿈치가 얼마나 나왔냐, 뒤꿈치가 얼마나 나왔냐. 그래서 최대한 자기한테 맞게 딱 앞에 2cm 튀어나왔으면 뒤에도 2cm 튀어나오게. 이게 기본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바인딩 부츠는 뭐 다른 브랜드 많이 쓰시죠.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바인딩과 부츠는 같은 브랜드를 저는 무조건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그러면 부츠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저는 이거 힐 각도가 부츠마다 다 달라요. 이게 좀 더 뭐 5도 이렇게 좀 더 와이드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더 누워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부츠와 바인딩 궁합이 좋습니다. 보통 이 리데크 같은 경우는 9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9도. 하이백이 정확히 9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밀착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유니온이나 플럭스 같은 거 꽂아보면 보통 많이 뜰 거예요. 그럼 포고디를 억지로 넣고 막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장비를 다시 구입하실 때는 저는 부츠와 바인딩은 같은 브랜드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센터링 맞추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데크는 자기가 원하는 상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은 레귤러 기준 프론트 18도 마이너스 9도를 사용합니다. 예, 그게 저한테 제일 맞는 것을 15도, 12도 쓸 때도 있고 또 성향에 따라서 근데 기본 세팅은 18도 마이너스 9도를 제일 선호해요. 근데 좀 더 이제 라이딩으로 가고 싶으면 24도, 마이너스 3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씩 이제 하는 거고 또 파크 위주로 살 때는 15, 12 이 정도 세팅으로 가고요. 예, 전향가 하신 분들은 좁게 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넓게 타는 분들도 많아요. 라이딩 성향의 차이인데 라마 같은 경우는 되게 좁버립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좀 그 전향가 라이더를 보면 많이 좁혀요. 그러면서 이 좁히면 좋은 게 일단 가운데로 모으기 편하거든요. 가운데로. 근데 대신에 바깥쪽으로 주는 힘 되게 약합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특히 이제 내가 안으로 모아서 최대한 앉아서 타겠다 하는 분들은 안쪽으로 많이 모아요. 동전 죽기. 근데 이제 전향각 하시면서도 트릭도 하고 좀 하겠다는 분들은 좀 더 스탠스가 넓습니다. 왜냐면 트릭을 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노즈나 테일 쪽으로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프리스타일 보드에도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저는 58이지만 56도 쓰고 그 데크 때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스탠스 잡는 방법은 그 저만의 이론인데 그 태권도 펀센트에 살짝 뛰면 이거 알잖아요. 뛰었다가 살짝 뛰어서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제일 편한 스탠드. 그게 자기가 제일 안정감 있게 착지하는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스탠스를 맞춥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것보다는 뛰었다가 살짝 점프해서 탁 나오면 발 각도도 나오고 스탠스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 상태로 줄자로 재보시고 거기에 맞게 한번 해보시고 조금씩. 이게 뭐 이론 강습 뭐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이론이라도 강사마다 조금씩 말하는 게 다르고 팁이 다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거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장비 명칭은 웬만하면 다 숙지해 두십시오. 노즈,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뭐 많았어요. 킥, 레디우스, 사이드 컷, 엣지, UH. 그래야지 나중에 뭐 어느 강사들 같이 와서 이제 같이 타다가 이제 팁을 줘도 그 용어를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용어 공부 이런 것도 하이백, 라치, 가스패드, 칸트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명칭을 아시면 설명할 때 되게 알아듣기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노보딩이라는 게 턴을 하는 거잖아요. 턴, 원호를 그리면서 그냥 일반을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턴의 종류와 그 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비기너분 세 분 계시니까 우리가 처음할 때 베이직 카빙들은 다 하시죠. 그게 보통 이제 전향각 분들 빼고 우리 그 덕센스 라이드라면 카빙의 종류는 크게 베이직, 비기너 턴,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턴, 그 다음에 어드밴스 턴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기초, 중급, 상급입니다. 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베이직 턴과 인터미디어과 어드밴스를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건 아마 전향각이랑은 좀 다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KSI 뭐 교본이나 그 레벨 안 따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제 우리 베이직 카빙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잉클 그리고 시선 로테이션 만들어서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엣지 체인지를 해서 비기너 턴은 여기서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엣지 체인지. 그러니까 프레스가 바뀌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바뀌어서 이 라인을 폴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폴 라인을 지나서 엣지 체인지가 이루어져요. 이게 베이직 턴입니다. 베이직 카빙, 베이직 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음에 S자. 이렇게 여기서 시작됩니다. 프레스 타이밍, 엣지 전환 타이밍, 프레스 타이밍. 근데 베이직 카빙에는 업다운 프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은 폴 라인 수직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좀 더 빠르게 내가 빠르게 이제 업다운을 가면서 업시켜서 엣지 프레스를 풀어서 반대로 넘겨서 프레스를 들어가는 프레스 타이밍이 좀 더 빨라집니다. 어드밴스드는 거의 여객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힐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업하고 바로 박아서 들어가는 게 이제 어드밴스 카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차이는 엣지 전환 타이밍, 프레스 타이밍이 점점 빨라집니다. 상급으로 갈수록. 특히 상급에는 거의 여객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 간단한 거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복잡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어드밴스. 그리고 전향가에서 마라톤 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죠. 여기서 하죠. 손 짚고 점점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타고 싶어서 이제 라이디지로 가시는 분들이 전향이신 분들이니까. 전향 타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엣지 전환 타이밍이에요. 그 나누는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게. 다들 원하는 목표는 이 어드밴스 턴이니까 어떻게 어드밴스 턴으로 갈 수 있냐. 처음부터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강습할 때 제 강생들이나 이게 지인들한테 그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스노보딩 스킬업은 우리 수학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우리가 덧셈 뺄셈을 배우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고 미분 조건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구구단 외워라 하면은 뭐 한 달 안에 구구단은 외워질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외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정식 풀려면 못 풉니다. 그냥 외웠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방정식을 풀고 결국 미분조건까지 하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덧셈 뺄셈 해야 곱셈 나눗셈 이해되고 미분조건 확실하게 풀 수 있다. 비기너를 하고 바로 이제 너비스도 건너뛰고 이제 카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기너 턴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덧칠 이론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다. 처음 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되니까 올라가죠?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다시 내려오십시오. 요걸 조금 더 치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되면 또 이제 3단계 어드밴스 갑니다. 또 안 되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려와서 그 전 단계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진해져서 탄탄해서 결국 덧칠되면서 나중엔 다 새까맣게 됩니다. 절대 위에만 새까맣게 되진 않아요. 막히면 한 단계 아래로. 막히면 한 단계 아래로. 그냥 너비스 턴. 베이직 카빙 하다가 인터미디엇도 다들 이제 카빙은 하시니까 베이직 카빙 들어갔다가 좀 더 빨라지면 속도감도 있고 가속이 붙으니까 좀 무서우면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누가 하면 거기서 해야지 해도 무섭다. 그럼 한 단계 내려오시면 됩니다. 조금씩 단계별로 오시는 게 저는 훨씬 부상을 방지하고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첫 시즌 때 뭣도 모르고 막 타다가 베이직 카빙 떼고 막
그때 트리거 한다고 돌리다 하다 보니까 어깨가 바로 빠졌었어요. 탈골 돼가지고 이 상태로 근데 좋아서 딱 탔죠. 근데 이제 트릭을 못하니까 라이딩만 계속 했었어요. 라이딩만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치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부상이 났고 좋아하던 트릭을 했는데 잘 됩니다. 왜냐면 이제 라이딩이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드를 다루는 거잖아요. 보드를 잘 다루게 되니까 트릭을 할 때도 보드의 움직임이 이제 익었으니까 트릭에도 부상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상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 등급을 무시하지 말고 했다가 올라갔다 물론 다 더 칠하고 조금씩 더 칠하고 조금만 더 칠하고 올라가십시오.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중요시 되어지는 턴의 이론인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죠. 이게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나? 스탠스 앤 밸런스. 스탠스 앤 밸런스가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크 위에 내가 편안하게 서 있는 거, 밸런스 맞게 데크 위에 서 있는 거, 스탠스 앤 밸런스. 두 번째가 피봇 앤 로테이션. 이거 몸의 회전입니다. 몸의 회전, 하체 회전, 피보팅, 로테이션. 세 번째가 엣징, 우리 엣지 들어가는 엣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레스 컨트롤, 앉았다 일어났다 프레스 컨트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TC. 다른 건 다 필요 솔직히 TC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턴에 오여서 저도 많이 듣고 교육도 했는데 왜냐면 스탠스 밸런스 서 있는 거, 그런데 데크에 편안하게 서 있는 거, 세팅해서 편하게 서 있는 건데 여기서 다들 여기서 약간 오류가 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데크에 서 있는다. 우리가 평지에서 잘 서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스노보딩을 합니까? 경사지에서 하잖아요. 경사지에서. 그럼 경사지에서 데크 위에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경사에 맞게 이렇게 서야 됩니다. 경사에 맞게. 근데 보통 다들 보면 이게 습관이니까 경사였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후경입니다. 보드 10년 타도 아직도 그렇게 타는 사람 내가 제주에서 천지백가는데 이거 근데 말해도 처음부터 잘못 들어서 안 고쳐져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보드 타면 딱 이게 이 스탠스 밸런스 잘 잡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설면이 딱 가니까 근데 이게 몸이 잡혀있잖아. 중력도 이쪽이고 설면이 딱 갔는데 어깨가 이 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로 뒷발만 힘을 가 있죠. 이때 자연스럽게 스탠스 밸런스는 왼쪽 어깨를 내려서 설면에 맞춰서 골반도 밀어주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고 타시는 분들 후경 절대 못 고칩니다. 저행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행것도 이렇게 했을 때 스탠스 밸런스 이렇게 똑바로 섰는데 설명 가서도 이렇게 쓰면은 뒷발에 가지고 노조 계속 들리고 휙 돌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깨선만 마시는데 그 약간 말듯이 어깨선, 골반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세 잘 타는데 보면은 이래 돼 있습니다. 골반은 선형돼 있고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기 위해 스탠스 밸런스 설면에 맞추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를 앞으로 쭉. 이게 앞으로 쭉 민다고 해서 노즈 꽂히기나 그런 일이 아니라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후경으로 빠졌기 때문에 앞발에 노즈에 힘이 더 실수록 속도 제어도 잘 되고 컨트롤도 잘 됩니다. 그렇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경사지에 맞게 맞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면을 접점해서 그냥 하나로 모이게 완전히 더 내리고 해서 나중에 맞추게 합니다. 세 개 선을.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이고 평행하게만 만들어줘도 라이딩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피봇 앤 로테이션. 로테이션 다들 아시죠? 돌리는 게 상체 로테이션. 그 다음에 하체 로테이션은 이제 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럼 피버팅은 뭘까요? 피벗. 로테이션은 아는데 또 피벗은 또 사람들이 또 잘 몰라요. 개념이. 이게 상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피벗의 개념을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강사님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피벗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안에 제가 좀 보탠 이론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상하체 분리입니다. 축을 가지고 로테이션은 그냥 이렇게 있든 저렇게 해도 몸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축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설매다 아니면 여기 올라가는 키커다 할 때 축을 가졌을 때 축을 가지고 일어나는 순차적인 회전. 우리가 상급으로 갈수록 이제 무릎 스티어링을 쓰면은 같이 안 하잖아요. 어깨 밀어놓고 나중에 쫙 스티어링을 밀어넣는 동작 순차적으로 이렇게 꼬아서 놓고 이게 고무라고 생각되면 위를 돌리면 밑에는 풀리면서 알아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회전을 피버팅이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상하체 분리, 상체가 선행되고 하체는 따라오게. 이게 나중에 스티어링을 통한 돌핀 턴이나 아니면 뭐 저행가에서 말하는 크로스루 할 때 확실하게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피벗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컨트롤은 간단하죠. 내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데크에 압력을 줬다가 탔다가 테일로 줬다가 그 다음에 노즈로 줬다가 슬라이딩 턴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프레스를 왼발 쪽으로 해서 테일을 띄워서 슬라이딩 시키고 이 프레스 컨트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TC, 타이밍 앤 코디네이션인데, 이 앞에 모든 것을 내 몸에 맞게, 내 타이밍에 그 기술을 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이론이 없습니다. 내가 앞에 배운 이론들을 내 타이밍에 내가 연습해서, 나는 이 타이밍에 어깨 놓고 골반을 밀어 놓으니까 턴이 편하게 되더라. 내 몸의 구조상. 사람마다 키나 근육이나 관절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TC가 그냥 내 턴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들 따라 하되 내 몸에 맞게. 절대로 같은 자세로 같은 타이밍으로 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습받다가 이렇게 타라, 이렇게 타는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TC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TC는 내가 데모를 보여주되 이런 느낌이야. 어때? 불편해? 그러면 좀 더 늦게, 편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턴의 이론에서 바꿔보십시오. 과감하게 확 바꿔도 됩니다. 저렇게 타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다들 라마처럼 타고 싶겠지만 라마처럼 안 되니까 내 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턴의 5요소예요. 그라운드 트릭. 우리 덕스텐스 타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라운드 트릭에 관심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하시기도 하실 테고, 뭐 전향분들도 요즘 트릭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제가 트릭의 종류와 이제 방법, 그리고 트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라운드 지빙이죠, 지빙. 그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트릭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래 파크 기술들이에요, 다. 파크에서 지빙하고 점프하는 기술들을 이제 땅바닥에서 하는 거죠. 외국 애들은 그라운드 트릭이 안 배우고 무조건 지빙, 그라운드 지빙, 아니면 라운드 지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트릭은 저는 네 가지가 끝이에요. 이 네 가지만 할 줄 알면 모든 트릭 다 할 수 있습니다. 콤보 트릭, 한방 트릭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점프. 우리 처음에 보드 타고 하면 이렇게 막 뛰어오잖아요. 이렇게 점프 해보잖아요. 예. 파핑. 그 다음에 알리 해보고, 그 다음에 널리도 해보잖아요. 요 세 가지. 두 번째가 스위치. 발 바꾸는 거. 앞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로도 바꾸고, 네 방향 발 스위치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레스. 우리 해가지고 뭐 테일 프레스 쭉 쪄서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노즈 프레스도 딱 주고 내려가고, 프레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기에 응용 동작인 버터링. 프레스 준 상태에서 시선과 어깨 움직임으로 데크를 회전을 만들죠. 그라운드 트릭은 요 네 개 다 해요. 그 다음엔 다 응용입니다. 근데 왜 내가 그라운드 트릭이 안 되고 무섭고 잘 안 느느냐? 이거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펌핑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보드 신고 한 번쯤 다 뛰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리도 웬만하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라이딩 중에 널리 해보신 적 있습니까? 95% 이상 없어요. 그런데 널3를 하려고 하죠. 널리는 안 해봤는데 널리 쳐서 돌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 우리 발 바꾸는 거. 레귤러 분들은 이제 구피로 바꾸고, 구피 분들 레귤러 바꾸고. 보통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바꿔봤을 겁니다. 근데 내려가는 거에서 산 정상을 보면서 뒤로 이렇게 바꿔보셨습니까? 백 스위치. 이것도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충 건너뛰고 넘어가고. 프레스. 테일 프레스는 해보셨을 거예요. 테일로 딱 힘줘가지고, 노즈 들리는 이거 많이 해봤을 건데, 노즈에 힘주고 내려가면서 테일 프레스, 노즈 프레스, 이것도 95% 이상 안 합니다.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뭐 기술 하려도 안 되는 거죠. 특히, 국민 트릭 널3. 널리를 안 뛰어봤는데, 널리 치는 개념이 없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강습분들 오거나, 뭐 제 후배들, 지인들 할 때는 처음에 한 시즌은 요거만 시켜요, 요거만. 이게 마스터 되잖아요. 다음 시즌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기술 다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첫 시즌에 널3 하다가 어깨 빠져먹고 못하니까 이런 것만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다 응용이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 트릭 널3 있지 않습니까? 널리 쳐서 한 바퀴 도는 거. 여기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널리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첫 번째는 널리 들어갔고, 두 번째는 버터 들어갔습니다. 노즈 버터. 맞죠? 노즈 찍고 돌 때 테일러 버터링 싱싱 돌잖아요. 노즈 버터링 들어갔죠? 그 다음에 널리로 점프 탕 뛰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위치가 됐어요. 맞죠? 스위치 상태죠? 그 다음에 에어 상태에서 백사이드 스위치하고 아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합쳐진 동작이 널리3예요. 이걸 딱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따로 연습하고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됩니다, 진짜. 제가 다 그런 식으로 강습했고, 그냥 여기에 힘주고 팍 뛰어 하다가 다쳐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다쳤고 어깨 빠졌었고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만약에 트릭에 관심 있으시다, 요거만 한 시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즌에 하고 싶은 걸
일단 풀어야 돼요. 저것도 저게 무슨 동작이지? 아, 저렇게 시작했고, 저게 뛰고 나서 스위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 하고 나서 조금씩 일단은 또 평지에서 많이 뛰어봐야 돼요. 데크도 없이 몸으로, 그 몸이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서 보드를 신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스킬업에는 제일 빠른 겁니다. 예, 처음부터 세게 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리도 처음에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빡 때려서 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가볍게 느낌만, 체중을 프레스 컨트롤 왼쪽으로 살짝 보내서, 예, 경사인지는 사실 말고 거의 밑에 바닥에서 약하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데크가 통 뛰어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하면서 탕 치면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여기서 중요한 거, 원에리는 180도 도는 거는 스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핀이 아니에요. 에어 상태의 스위치입니다. 발만 바꾸는 거. 몸이 안 돌잖아요. 스핀이 안 났으면 데크만 돌지. 널리 원에리 탕. 배수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원에리 칠 때 몸을 확 돌리고 오버나서 여기 찍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원에리 백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원에리는 스핀이 아닙니다. 그냥 딱 뛰어서 스위치. 그 다음에 시선만 이제 오는 거죠. 원에리 할 때 다들 많이 넘어지고 하는 게 반바퀴도 도는 거니까 도는 거라 생각하시고 몸을 과하게 쓰셔서 그래요. 원에리까지는 스핀이 아니다. 그냥 에어 상태의 발 스위치. 그러니까 원에리 하실 때 널 원한다? 그러면 체중을 살짝 보내십시오. 그러면 테일이 살짝 들리잖아요. 그때 오른발 슛 하듯이 팡 보내면 끝입니다. 이걸 카운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른발 슛이에요. 우리가 슛할 때 왼쪽으로 쫙 보냈다가 반대로 차면서 슛 하잖아요. 그럼 오른발이 앞에 오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보내니까 데크가 따라오고 왼쪽 체중이 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오른발 탕 차면서 반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스위치 이 안에 카운터 로테이션, 정 로테이션은 회전을 만드는 거고요. 반대는 회전을 잡는 겁니다. 이쪽으로 왔으면 회전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탁 치면 멈추잖아요. 스위치 할 때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 회전이 났으면 이제 반대로 몸을 쳐줘서 멈추게 하는 게 카운터 로테이션입니다.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설명도 아니고 스키장도 아니고 이게 말로만 해서는 진짜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여줘야 알 건데 그냥 간단하게 오른발 슛, 왼발 슛, 백사이드는 뒷발 슛, 뒷발 슛. 근데 이게 진짜 이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 동생들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슛?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그냥 하면 쉬운데 막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라이딩만 죽어라 하는 것보다 트릭도 하시고 그다음에 파크도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라이딩이 훨씬 빠르게 스킬 쌓입니다. 트릭 할 때 이거 그 데크를 쓰는 기술이랑 라이딩 할 때 그다음에 파크 뛸 때 다 다른데 그게 지금 라이딩에 다 접목돼요. 솔직히 라이딩만 주구장창 하신 분들 토션 거의 못 씁니다. 안 쓰시고. 근데 트릭을 하려면은 이 토션은 기본이에요. 데크 비틀림 못 쓰면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버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관심 없다 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리고 제가 가르쳐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욕심 안 내시고. 진짜 트릭 하면은 라이딩 기술 진짜 잘 올라갑니다. 특히 상급으로 갈수록. 어드밴스 이상 가면 무조건 토션 써야 되거든요. 그냥 카빙을 할 때도. 왜냐면 토션 상태로 노즈부터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캠버, 테일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동시에 박으면은 답답하죠. 걸리기도 걸리고. 그러면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거였습니다. 예.